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25일 오후 3시를 넘었습니다. 6.25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8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땀 눈물을 흘려서 좋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 중심에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대기업과 군대, 기업은 돈을 벌고 군대는 안보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한 나라의 두 기둥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적편에 넘어갑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삼성 같은 회사도 김정은께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통째로 넘길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대한민국 안에 대기업이 바로 김정은이가 가장 탐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기업의 가치는 매출액 기준으로도 환산이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파워로도 계산이 됩니다. 이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은 포춘지란 잡지사가 매년 발표하는 포춘 500, 글로벌 500 랭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삼성전자가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13등으로 나옵니다. 또는 14등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13등. 그 앞에 있는 회사는 대부분 석유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조업 회사로는 삼성전자가 애플, 도요타와 함께 빅3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19세기 말에야 겨우 산업화에 발을 디뎌 놓은, 세계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늦게 일어난 날, 거기서 세계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제조업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한국인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또 다른 관점에서 브랜드 파워로 한번 랭킹을 내보겠습니다. 브랜드 파이낸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매년 500대, 세계 500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매겨가지고 랭킹을 발표합니다. 올해 초에 발표된 이 브랜드 파이낸스 500대 기업 랭킹에서 삼성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 랭킹 10등부터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10등에는 ICBC 은행입니다. 이게 중국의 공상은행입니다. 브랜드 파워가 돈으로 계산하면 592억 달러랍니다. 이 브랜드의 가치가. 9등은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미국의 유통업체. 이 매출액으로는 월마트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브랜드 파워로는 세계에서 9등, 615억 달러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8등은 브라이존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한국에는 별로 안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가장 큰 무선 전기통신 회사입니다. 628억 달러의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7등은 마이크로소프트,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812억 달러입니다. 6등은 AT&T, 미국의 전기통신 회사 AT&T, 824억 달러. 5등이 페이스북입니다. 897억 달러. 4등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923억 달러인데, 앞선에, 그러니까 2017년에는 6등이었으니까 2등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파워는 왜 이렇게 강하냐?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이다. 갤럭시뿐만 아니라 PC, TV, 가전제품, 보안업체 등등 아주 다양한 업종에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발전을 이루겠다는 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삼성전자의 수출에 대한 기여도는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 담당합니다. 그리고 삼성그룹, 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
국민 총생산에 기여하는 것은 한 10% 됩니다. 한 기업이 한국같이 큰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 이렇게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계 3등의 브랜드 파워는 어딜까요? 구글입니다. 1209억 달러입니다. 2등은 애플 1463억 달러, 1등이 아마존 1508억 달러입니다. 1등부터 거꾸로 쭉 불러 내려가면 1등 아마존, 2등 애플, 3등 구글, 4등 삼성전자, 5등 페이스북, 6등 AT&T, 7등 마이크로소프트, 8등 브라이존, 9등 월마트, 10등 ICBC. 여기서 통신업체들이 이 인터넷 통신업체들이 압도적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10개 회사 중에서 8개가 전자 통신업체입니다. 이 세상이 정보화 사회에서 어느 쪽으로 돈이 모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10등 바깥에 있는 또 기라성 같은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브랜드 파워입니다. 이 매출액은 아닌데, 그런데 어떤 점에서는 브랜드 파워, 기업을 평가하는 가치가 주식 가치가 얼마냐,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가 얼마냐, 매출액이 얼마냐, 순이익이 얼마냐, 여러 가지 판단 중에 이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 브랜드 파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가치보다도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대만과 경쟁을 하다가 한국이 이겼다는 말이 요새 나옵니다. 그것은 대만은 세계적 브랜드를 가진 기업을 길러내지 못했는데 한국은 삼성, LG, 현대, SK 같은 세계적 브랜드를 키웠다. 그것은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대기업이었던 덕분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기업을 무슨 악의 집단처럼 생각하는 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불려놨는데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은 지금 감옥에 있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그 가족과 함께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 회장에 대한 언론의 견제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도가 지나치다 하는, 이제는 대기업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이 브랜드 랭킹 11등, 10등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1등은 중국 건설은행입니다. 12등은 중국의 통신회사 알리바바, 13등은 중국의 통신회사 차이나 모바일, 14등은 미국의 금융회사 웰스 파고, 15등은 독일의 자동차 회사 메르세데스 벤츠, 16등은 일본의 자동차 회사 도요타, 17등 독일의 BMW, 18등은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은행입니다. 19등은 스테이트 그리시라고 하는데 중국의 이 국영 전기회사입니다. 그리고 20등은 일본의 NTT 이 통신회사죠. 여기에 그러면은 다시 이 범위를 넓혀 가지고 50등 안으로 넓혀 보았습니다. 50등. 이 브랜드 파워가 세계에서 1등에서 50등 가는 나라에서 어느 회사가 많이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보았더니 역시 미국 회사가 25개 회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역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50개 브랜드 중에서 14개가 50대 브랜드 중에서 14개가 중국 회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4개 회사였습니다. 일본이 3개 회사였습니다. 한국이 하나였습니다. 하나인데 이게 4등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뭘 알 수가 있느냐. 삼성전자는 한국의 평균 실력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만 50대 브랜드 안에 유일하게 한국을 대표해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한국과 한국인과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의 평균 실력보다 훨씬 앞서 있다. 그건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역시
이병철 창업자, 이건희 그리고 이재용 이 3대를 걸치면서 투자를 잘하고 기술 개발을 잘하고 또 회사 내부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노사 분규를 줄이고 해가지고 이런 괴물과 같은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삼성전자로부터 가장 많은 덕을 보는 사람은 투자자 그리고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세 사람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감사할 의무가 있다면 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철 회장 창업주 이분의 기업 삼성을 만들 때 기업 이념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첫째가 인재제일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사업보국, 사업을 통해서 나라에 보답한다였습니다. 세 번째가 합리경영이었습니다. 인재제일, 사업보국, 합리경영. 이병철 회장은 그 임직원들한테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삼성과 국가 이익이 충돌할 때는 삼성이 양보해야 한다. 삼성이 양보해야 된다. 국가를 우선하자. 이게 바로 사업 보국 정신이죠. 기업인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성직자입니다. 성직자 하면 우리가 교육, 종교, 자선사업가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지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인들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권력자가 일자리를 만듭니까? 지난 70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일자리를 많이 만든 분 누굽니까? 바로 이병철, 이재용, 이건희 이 세 분입니다. 물론 근로자들의 노력 그리고 과학기술자의 집념 어린 기술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은 역시 오나입니다. 오나.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의 대기업 회장들에게 보다 따뜻한 시선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봐주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심하게 감정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행복을 위해서도 좋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브랜드 파워 4등을 차지한 삼성전자의 임직원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